주제 선정부터 실험 과정, 정리까지 모두 학생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문과 이과 구별 없이 전 학생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을 전공할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아닌 학생들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또 연구를 하게 되면 내용만, 소재만 다르다 뿐이지 방법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과학적 탐구 방법을 똑같이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소재를 한다는 것 말고는 어차피 같은 절차니까 뭐 나중에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그런 따지지 말고 같이 하자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 수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산고의 독특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EDLR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험과 토론, 강의와 조사의 4단계로 진행되는 EDLR 시스템은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단계가 실험이다 보니 어느 고등학교보다 과학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났나?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과 실험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나름대로 토론을 벌이는데요. 그런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력과 분석력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실험을 할 때에는 그 이론을 먼저 듣고 나서 실험을 하는 것이니까 이론에 맞추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먼저 하고 나서 이론을 배울 때에는 실험 과정에서 오차 분석이나 탐구를 통해서 그 규정되어 있는 이론만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실험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방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해져 있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탐구하는 그런 정신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과를 중시하는 실험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실험으로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 아이들과 그러니까 지식적인 어떤 교류를 나누면서 더 큰 발전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 틀에 박힌 과학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과학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에는 발표와 함께 실험 결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EDLR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 D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덕에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잘 안 된다지만은 어떻게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온도가 안 되나요? 저한테 좀 그거 이상한데. 저거는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 이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 토론 시간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교사는 필요한 순간에만 나서서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EDLR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교사가 나서는 강의 L단계입니다. 전철 내부로. 지금은 EDLR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인 R, 리서치 시간. 리서치 시간에는 자료 찾는 방법을 배우고 좋은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역시 학생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에 수학상이 없는 이유는 화학자 노벨하고 수학자 레플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수학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레플러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노벨이 상의를 안 하고 레플러를 너무 싫어했던 노벨은 아예 그 노벨 수학상을 빼버리게 된 것입니다. 리서치 시간 하면서 그 교과서에 배우는 거 말고 다른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것을 인터넷 찾아보면서 저희가 습득하고 그리고 발표하면서 저희가 그 스스로 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또 친구들과 같이 논문을 만들면서요. 우리가 몰랐던 그런 과학적 상식이나 그런 과학자에 관한 세부적 내용도 알 수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째를 맡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은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만든 2학년 학생들 중에 좋은 과학탐구 과제로 선정되어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보다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돌마다 두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성과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비평준화 지역의 보통 수준 학교였던 동산고는 이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과학교육을 선택한 동산고.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있는 동산고의 노력은 입시에 찌든 우리 교육 현실에서 소중한 도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결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수준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사고하는 방식, 실험하는 정신, 그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교답게 동산고에는 과학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그중 한 곳이 과학 발명 동아리 상상입니다. 이 동아리는 모든 발명품의 재료로 레고를 쓰는데요. 조립이 쉬워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 수 있고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기계적인 원리도 쉽게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채택된 재료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과학 수업한다는 것은 그 선생님이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다, 이런 건 이거다라고 주입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발명반,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회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은 이제 확실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상상반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레고 로봇 제작입니다. 레고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목해 실제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어 로봇들끼리 전투를 벌이는 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로봇의 몸체는 물론 로봇의 작동 명령을 조작하는 조이스틱도 레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 수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 로봇 월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라, 이동을 해라 명령을 내려주면 이렇게 대장이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RCX가 있고, 그걸 받는 공격 방어라고 해서 공격과 이동을 하는 공격하는 RCX가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RCX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가요? 네, 이렇게 각자 짝선배가 있어서 저희는 선배님들이 먼저 다 배우시고 저희한테 다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께 또 여쭤보고 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졸업한 선배들이 만들었던 자동 판매기를 재조립하려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이쪽으로. 동전이 나오는 기술, 쉬워 보이지만 난이도는 높습니다. 이거 막아야 돼. 저희 선배님들 말씀하시기는요, 이게 웬만한 전문 대학 수준보다 좀 높다고 하고, 이게 나중에 저희